안녕하십니까, 최남건입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5G의 미래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연못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요 동물인데요. 이게 바로 블랙 스완이라고 합니다. 화웨이 본사에서 찍었고요. 예, 한 마리 한 쌍에 한 10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몸값이 비싼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블랙 스완이라 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가능성이 낮지만 사실 이제 발생하면 와 신기하다 할 정도로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좀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보통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위력은 커요. 이거랑 그냥 달려오는 이 코뿔소랑 부딪히면 즉사하겠죠. 하지만 이게 몸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하면 미리 피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회색 코뿔소와 이 블랙 스완을 좀 다른 개념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회색 코뿔소랑 블랙 스완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은 결국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회색 코뿔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달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 40일 만에 대통령 무역 정책 교서를 발표를 하고요. 이제 이 교서를 통해서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행위 거부를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18년 6월서부터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죠. 반대로 시진핑은 지금 이분에 대한 중국인들의 지지율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믿음이 있고요. 중국 국민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지율을 토대로 해서 그냥 쉽게 굴복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맞부딪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 관측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편지는 30년 전에 트럼프가 쓴 편지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뭔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다만 이 편지 내용 중에서 일본이라는 이 국가명을 만약에 중국으로 바꾸면 현재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트럼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는 미국 중심으로 가겠다. 그리고 다른 국가는 미국의 부를 탈취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뭔가 그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30년 전서부터 전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충분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를 좀 봐야 될 텐데 이게 쉽게 끝날까? 아니면 계속 갈까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제 생각으로는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지금 아주 장기적인 그림을 갖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에는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게 GDP 사이즈가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한국을 넘어서겠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2035년에는 일본과 독일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2045년에는 미국을 따라잡겠다라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도 이 제조 강국 선두권 진입이라는 메시지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 제조나 기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방까지도 포함한
전체적인 국력의 사이즈 관점에서 미국을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비전을 접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중국과 미국은 계속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 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라고 보기보다는 과학기술, 지적재산권, 화폐 정책의 주도권,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주도권에 대한 쟁탈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범서방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인텔, AMD, 엔비디아, TSMC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대표 주자로서 이제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두라든지 그 다음에 SMIC, 화웨이, GTE 같은 회사들이 대표 주자가 돼서 이들 간의 뭔가 대리전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표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은데요. 2017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이런 항목에서 중국은 언제쯤 세계 1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상원의원들은 뭐 앞으로 뭐 5년, 10년 뭐 다양한 전망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결과 답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 중국은 이 증언을 했었던 그 당시 이전에 글로벌 세계 1등을 달성을 했었었고요. 특히나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쇼킹했던 거는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특허라든지 인공지능 연구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미국이 상대적인 우위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분야에서 이미 중국이 세계 1위가 됐었다라는 점은 미국인들을 상당한 충격에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은 더 달리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중국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국가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탑다운 관점으로 최근에 양신 일중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앞으로 5년 동안 48조 6천위안을 투입을 해서 5G, 데이터 센터, 궤도 열차, 특고압 설비, 산업 인터넷 등의 신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히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교통, 철도, 수리 등의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까지도 복합한 그런 대규모 재정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유럽이 됐건 미국이 됐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만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을 하고 이렇게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은 분명히 2045년까지 미국을 제치겠다라고 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제 미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도 이 통신 분야에서는 중국은 정말 빨리 달려가는 상황입니다. 5G 투자 규모를 보면 19년 대비해서 4배 증가한 31조 원 정도를 지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미 가입자 측면에서는 중국은 전 세계 5G 가입자의 9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GT라는 통신 장비 회사의 주가는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는 왜 화웨이에 집착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화웨이는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을 보면 2013년 대비해서 4배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그 어떤 전 세계 글로벌 IT 기업도 이런 속도의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추이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 마찬가지의 궤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도 가장 자극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요 R&D 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중국은 R&D보다는 좀 더 낮은 단가의 생산을 해서 이제 그걸 토대로 매스마켓을 공략한다라는 이제 전통적인 전략을 저희가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화웨이는 좀 다른 게 R&D 투자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하면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T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R&D 투자 규모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뭐 올해도 이 투자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그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유형의 중국 회사다. 좀 더 기술 기반으로 움직이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하는 2045년에 중국몽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상징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술 중심의 화웨이가 좀 더 커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서부터 캐치해서 억누르는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특허를 보시면은 일단은 2019년 4월 자료이긴 한데요. 5G에서 화웨이는 경쟁사를 제치고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결과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다라는 점은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순으로 지금 미국은 화웨이를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도 최근에는 영국 쪽에서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범서방 진영에서 화웨이를 분명히 배척하려고 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거기 더해서 이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최근에 반격을 한 게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칩을 안 줘? 그러면 우리는 자체 제작을 하겠어라고 그래서 작년에만 총 4개 기종의 칩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칩의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는 한 4번째 정도의 이제 성능을 보여주게 되고요. 근데 다만 여전히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 아킬레스건은 바로 위탁 생산을 하는 그 대상인데요. 바로 대만의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는 요 지점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는 TSMC의 이 화웨이 그리고 하이실리콘의 반도체 생산에 제재를 하게 됩니다. 유예 기간은 120일이 주어졌고요. 그러면서 최근 일자 기준으로 TSMC는 화웨이하고의 거래 단절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국 정부에게는 선택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기술 굴기를 멈출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TSMC와 같은 그 기업을 양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그 후자 쪽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양성을 하겠다. 그래서 뭐 최근 이슈이긴 한데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SMIC가 중국의 상해에 상장을 해서 주가가 상장 첫날 2배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기를 통해서 대략 한 7.8조 원 정도를 조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투자가 어떤 식으로 SMIC의 경쟁력을 끌어올릴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중국의 기술 굴기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SMIC의 경쟁력 수준은 TSMC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캐치업할지 우리는 팔로우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숫자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G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하게 화웨이 죽이기에만 나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5G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5G 이니셔티브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계획에 따르면 주파수를 대량으로 공급을 한다. 그리고 펀드를 조성해서 5G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조금 더 보탬을 한다. 그리고 규제를 풀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7월 23일에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도 이 코로나라는 이런 이슈가 실제로 통신 장비 관점에서는 상당한 수혜가 될 수도 있는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그런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한 석 달 정도 지난 자료긴 합니다만은 이제 컴캐스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가 있었던 기간 중에 이런 비디오 트래픽, 뭐 VPN 트래픽, 스트리밍 트래픽, 소위 말하면 이 언택트라는 이 산업 중심으로 트래픽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ETF의 주가 추이가 미국에 상장이 된 회사인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5G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T-모바일과 스프린트라고 하는 미국의 3등, 4등 통신업체 간의 합병을 전격적으로 승인을 하면서 3년 내로 투자를 조기에 집행을 해라. 그리고 6년 내로 전체 99%의 5G 커버리지를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1등, 2등 사업자인 버라이즌 AT&T의 투자를 자극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도 이번 달 중에 섭6 미국 내에서의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가 되면 특히나 그 7월 셋째 주에는 AT&T 버라이즌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5G와 관련된 캐펙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노키아랑 에릭슨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도 이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7월 17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북미 지역에서 5G와 관련된 투자 수요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에릭슨의 주가가 10% 이상 상승 마무리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도 삼성전자의 이 비전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이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저조한 성과를 기록을 했었는데 5G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비전을 발표하면서 전체 점유율 20% 이상을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뭐 중국이건 아니면은 타 국가에서의 수주 결과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게 봤던 것들이 현실적인 시각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북미 지역에서의 5G와 관련된 투자 움직임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특히나 여러 국가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이제 그런 의사결정이 속속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삼성전자가 실제로 받는다면 여기에 보시는 이 20%까지는 다소 무리일지 몰라도 그래도 어쨌든 과거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보여줬었던 이 전체 통신 장비 점유율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투자자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북미 쪽에서
실제로 발주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런 발주가 실제로 삼성전자에게 어떻게 수혜로 연결이 될지, 그리고 영국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의사결정의 결과 과연 그 화웨이 장비가 어느 장비로 대체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추적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G 테마는 실제로 19년에 굉장히 뜨거웠고, 그 다음에 20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좀 주춤했다가 2020년 하반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전망하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중 무역 분쟁과 그리고 5G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다 드렸는데요. 제가 가져온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5G 섹터는 상당히 어려운 섹터이긴 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미치게 된 영향,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이 이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 패턴들이 바뀌는지를 좀 보시면, 어쨌든 이 5G라는 이 산업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충분히 전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산업은 뭐 올해나 내년에 계속적으로 주도하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제가 가져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